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호르무즈 해협 문제인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알아서 하라라는 메시지가 저는 사실은 석기 시대보다 더 어제 충격적이었는데 내용 보시죠. 미국산 석유사 하라. 심플해요. 우리는 호르무즈 이용 안 한다.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는 국가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직접 중동 가서 구해라. 그거 안 되면 미국산 석유 사라. 라는 정말 심플한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자,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우리 김구식 교수님, 앞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한 몇십 개 이제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사는 국가들은 비상입니다. 트럼프식의 참 예측 불허의 자기 멋대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어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그래서 돌직구 쇼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생방송으로. 사실 기대도 많이 했죠. 그 전날 코스피 마감할 때도 그랬고 10시 연설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처음엔 또 괜찮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전쟁에 성과가 있고 뭐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아, 종전하나 보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스톤에이지가 나와서 완전히 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 와중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저 경제 위기, 네. 호르무즈 발 세계 경제의 불안감, 이걸 결국은 미국이 무도하게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한 사람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예전처럼 주한미군 숫자 또 틀리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지금 풀어갈지 사실은 어제 연설을 보고 나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센 사람이 어쨌든 싸움을 시작했는데 좀 싸움이 여의치 않아서 싸움을 지금 끝내고 싶은데 잘 끝내지지 않으니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제 더 세게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 3주 뒤에 네. 협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세게 무자비한 공격을 해서 석기시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는 협상을 제발 해달라는 저는 하소연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그렇고 지금 됐을 때도 보면 많은 학자들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과도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오버 컨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내가 하면 다 맞아.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내가 하면 김정은 까짓거 다 정의돼. 모든 것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는데 그 자신감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는 남 탓을 합니다. 이제 블레이밍 아더스라고 그래서 나는 자신감 있어 할 수 있었는데 남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도 자신감에 뿜뿜 올라와서 했는데 잘 여의치가 않아서 발을 빼야 되는데 이건 결국 유럽 나토 탓이고 한국 탓이고 일본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트럼프의 스타일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어쨌든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고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이익 차원에서 잘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딱 걸려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트럼프의 행동 언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름값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이 최고가, 최고 가격제 덕분에 인상의 어떤 흐름은 잘 봉쇄되고 있지만 이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름값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말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에 지나는 배들에게 통행료를 받겠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막 30억 원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놀랐었는데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코인이나 위안화로 받을 계획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 유영원 의원님 또 이제 군사안보 전문가시잖아요. 배럴당 1달러면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럴당 1달러만 보는데 배럴 양이 작잖아요. 그리고 배럴이 작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큰 요조 한 척당 한 200만 배럴 200만 배럴이요? 실을 수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거의 하루 소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200만 배럴이면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30억 원가량 합니다. 맞네, 30억 맞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척당 30억의 통행료를 내야 될 수도 있다. 못 내죠. 그건 못 그러니까 내죠. 결코 이제 작은 돈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그건 못 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제 그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널뛰기를 한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이란의 새 대통령이 좀 그 대화를 유화적인 원한다, 메시지 유화적인 보냈고. 메시지 보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졌던 차에 아까 말씀하신 석기 시대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아까 전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방점은 진짜 제대로 막 마구 퍼부어가지고 완전 초토하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때릴 수 있으니까 너네 빨리 2, 3주 내에 항복해라. 이제 그런 압박에 더 방점이 주어졌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김표 의원님 이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저거 지나가는 거 저 국제 해역인데 30억이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 관련해서 시정 네. 예산 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고뇌가 좀 묻어나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호르무즈에서 배럴당 1달러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사실은 30억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1%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럴당 1달러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1달러에서도 시작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그거다. 그렇죠. 시작점이 이거고 5개 단계로 각 국가를 등급화해서 우리가 저기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원유가 1% 오르면 석유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걸 원료로 하는 어떤 화학 제품들,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오르겠네요. 기본적으로 1%의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이게 이란에서도 저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네. 우리가 때리면 어떨까요, 저기를? 지금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어제 화상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연 거군요.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급적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고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참여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이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이란이 배럴당 1달러를 받게 되면 1년에 한 7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안화 결제를 한다고 그러죠. 네. 이거는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계 이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저것도 좀 기분 나빠요. 중국 돈으로 내라는 거. 저는 지금 중국의 목소리를 올려주고 중국의 지위를 올려주면서 미국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런 위안화 결제가 만약에 실현된다 하게 되면은 중국이 사실 이거 세계 질서를 관할하고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이지 않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거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우리 쪽에서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위안화 결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쪽으로 외교력을 좀 모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이버 페이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어도 위안화 결제는 이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변성 원장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까지.